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울프 리서치의 분석가 엠마뉴엘 로스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다음 10년의 중반인 2035년까지 연간 약 2,50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로스너의 추정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승차 공유 시장은 자율주행 차량이 30%, 인간 운전자가 70%를 점유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며, 이중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며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행거리당 이용료를 1달러로 가정했을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회는 기업의 자기자본 가치 측면에서 약 2조 7,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실제 투자 데이터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역대급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억 2,600억 달러라는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기록되었으며, 전체 지분의 40%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주목하며 비중을 줄이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로보택시와 FSD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 가져올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베팅하며 하락장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는 대형 기관 움직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의 S&P 500 성장지수 펀드는 25년 4분기 동안 테슬라의 지분을 2.94%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뱅가드는 이 기간에만 5만 4천 주가량을 추가로 매입하여 총 보유 주식을 190만 4,064주까지 늘렸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의 가치는 8억 1,91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1,798억에 달하며,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 역시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특히 성장주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덱스 펀드에서 지분을 늘렸다는 점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AI와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고성장 기술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예고한 약 3만 달러대의 사이버캡은 단순한 신차 출시를 넘어서 교통의 개념 자체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이버캡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전 세계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한 경제성과 편의성에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캡은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수치적으로 훨씬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탑승자는 주행 중 법적으로 잠을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를 보거나 영화 감상, 게임 등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파괴력은 더욱 큽니다. 운용 비용은 마일당 0.2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기존 대중교통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층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독립적인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고, 자녀 등하교나 공항 픽업, 장보기 등 일상의 번거로운 심부름을 차량 스스로 수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 소유주는 자신이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사이버캡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차량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차난을 피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스스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기능은 도시 거주자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구조 또한 사이버캡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연간 수백만 대의 차량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 보이지 않는 병목 현상이었던 냉각 시스템 충전 공정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냉각 루프에 진공을 형성하고 냉각수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에 발목을 잡혀왔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차량 한 대당 15분에서 30분 동안 소요가 되었으며, 이를 100만 대 단위로 확장하면 최대 50만 시간의 생산 시간 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페인트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지루하지만 배터리의 안전을 위해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2월 19일에 공개된 3건의 특허 중 시간을 50%를 단축시키는 듀얼 스테이트 밸브 아키텍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방식은 진공을 먼저 뽑고 액체를 넣는 순차적 방식을 버리고, 냉각수를 강하게 주입하는 동시에 진공을 함께 걸어주는 병렬 구조를 택했습니다. 주입되는 유체 자체가 일종의 고속 액체 피스톤 역할을 수행하며 시스템 내부의 공기를 실시간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밸브는 주입 시 유체가 한 방향으로 빠르게 흐르도록 열려 있다가 주입이 완료되면 영구적으로 완벽한 폐쇄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특히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차량이 영구적인 밸브를 남기지 않고
공장에서만 사용하는 고스트 밸브 형태의 탈착식 어댑터를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잠재적인 누수 지점을 차단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사이버캡의 언박스 제조 공정은 물론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한 테슬라 세미와 고밀도 열 관리가 필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 공개된 두 번째 특허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AI의 근간이 되는 커스텀 칩 설계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돌파구를 마련을 했는데, 대형 AI 프로세서 내부에서 전기 신호가 동기화가 되는 클록 타이밍을 시뮬레이션하는 시간을 기존 수주에서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의 고성능 칩은 수십억 개의 로직 게이트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신호가 도달하는 아주 미세한 시차를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파일이 너무 커져서 소프트웨어가 멈추거나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일반적인 난제였습니다. 테슬라의 특허는 복제된 배열회사의 클록 타이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체 칩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대신 중앙에 계산 노드 하나와 이를 둘러싼 4개의 이웃 노드로 구성된 5노드 클러스터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신호가 일정한 파동 형태로 전달되는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 작은 단위의 데이터만으로 전체 칩의 타이밍 거동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국부적 정적 타이밍 모델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기술 덕분에 테슬라는 칩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검증 시간을 90% 이상 줄였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업계 표준을 깨고 9개월이라는 극도로 짧은 주기로 차세대 실리콘을 설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 본격화되는 도조3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는 이러한 독자적인 실리콘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타사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테슬라 기술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처럼 극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테슬라의 칩 설계 능력이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 공개된 세 번째 테슬라의 특허인데, 테슬라는 물리적인 부품을 제거하고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것을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브레이크의 열을 감지하기 위해서 고가의 물리적 센서를 추가하거나 거대한 냉각 덕트를 설치해 무게와 비용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최신 특허를 통해서 물리적인 센서 없이 지능형 알고리즘만으로도 브레이크의 열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 유압 데이터, 그리고 전기 모터의 회생 제동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각 바퀴의 브레이크가 흡수할 수 있는 남은 열 용량, 즉 열정 마진을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브레이크 패드가 과열되어 마찰력을 잇는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지가 되면 시스템은 즉시 전기 모터의 토크를 제한하여 차량의 가속을 억제합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 스스로 안전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절하여 제동 능력을 상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사이버캡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인간 운전자가 브레이크의 과열 징후를 물리적으로 느끼거나 냄새로 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기계적 자아 인식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1,000파운드의 견인을 수행하는 사이버 트럭이나 수만 파운드의 화물을 싣는 테슬라 세미가 내리막을 내려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과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더 크게 만드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더 똑똑하게 만듦으로써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 위의 수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 AI가 단순히 사물을 구별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비언어적 신호와 의도를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보내는 수신호나 경찰의 지시사항을 시스템이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든 혁신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공정까지 수직 계열화한 거대 AI 및 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혁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거대한 AI 서버와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를 움직이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 안 될 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